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장동혁 아까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던 뭐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TV조선에 나와서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2명이 기각이고 1명이 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름을 분 꼴이 돼서 그걸로 꽹가리를 치면서 오늘 보수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현직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도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거짓 뉴스의 근원지가 네. 이 뭐 현직 서울시장과 그의 당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 내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갖고 계신 분이 이거를 그 조선일보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거짓 뉴스를 보고 그냥 이거 거짓 뉴스네라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했다면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현직 시장은 오히려 알아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정치의 현실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경선해야 네. 됩니다. 여태까지 그 오세훈 시장이 보인 스탠스를 보면은 상당히 방어적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보수나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요. 네. 한 번 정도는 본인도 깃발을 들어야 경선에서 이득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찌라시의 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지 저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거 하나만은 제 양반은 아니고요. 오세훈은 네, 아니라. 저 양반은 솔직히 참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명예훼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보고 예, 판단할게요. 네. 저는 그런 변호사 계시니까. 그럴 네. 만한 감은 못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수 있으니까. 네. 아니 저 그냥 의심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그냥 아니고요. 언론에 말할까 궁금해서. 이 찌라시 형태를 쫙 보지 않습니까? 네. 찌라시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찌라시를 잘 만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찌라시 들어온 거 찌라시만 딱 분류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형태를 쫙 봤거든요. 네. 야, 이건 정말 찌라시를 잘 만지는 사람입니다. 찌라시를 갖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타고 이렇게 바이오리듬을 탑니다. 아. 그러면 서서히 이게 주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비슷하게 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찌라시 만지는 사람이구나. 찌라시 만지는 사람이고 이 찌라시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 다 임무를 분장했구나. 제가 옛날에 그 한참 있을 때 찌라시 많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신가요? 이거 참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한번 봐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도는 찌라시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네.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이거는 참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찌라시 근원지를 아주 낮은데 아주 낮은 수준의 찌라시 근원지를 중심으로 나오는 찌라시가 있고 또 어떤 찌라시는 아주 높은데 근원을 찌라시로 나오는 찌라시가 네.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완전히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고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어떤 방향이냐 복귀한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그 한 방향으로 찌라시가 딱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짜다라고 하는 네. 거고 사실은 네. 찌라시의 사회학 이거 언론에서도 진짜 찌라시가 언제 한번 중요하거든요. 특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해야 돼. 같아요. 우리 김한 기자나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사실 찌라시를 가지고 취재의 어떤 단초로 많이 삼아요. 이거 네. 팩트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네. 대충 그럴 듯한 뭐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 뭐 희망과 자기 정치 예, 예. 의도를 네. 섞어서. 네. 근데 지금 박한천 행정관님 같은 분이 사실은 합법적 찌라시의 최고봉이에요, 이분들. 왜냐면 오늘 나온 찌라시 신용한 찌라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마나 왜냐면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준용하는 게 국정원이랑 삼성 찌라시예요. 네. 뭐 아까 말씀 중에 살짝 언급된 것도 같은데 네, 저기 오늘 나온 아주 황당한 제가 찌라시에 근원이 실명으로 되셨어요. 등장을 했는데 이름이 틀렸습니다. 제 이름이 신용관이 저것 아니고. 때문에 이제 일단은 상당히 그럴 듯했어요, 사실은. 아이고. 근데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아마 아니 쉽게 대통령실이 됐죠. 저걸로 저를 또 고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찌라시의 최고 상위에 있는 골드 찌라시가 바로 민정 보고서입니다. 민정 보고서. 네. 그거를 오래 전부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반짝반짝해요. 찌라시 담당? 이게 이제 진짜 합법적 찌라시를 만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정원도 올라오고 여러 군데서 정보 보고서 올라와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업무를 한 1년 하다 보면요.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이 한 3, 40장을 보면서 빼낼 건 전부 다 빼내버립니다. 자꾸 진짜 찌라시 같은 찌라시는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반드시 없습니다.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데 왜가 없습니다. 왜라는 게 탁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찌라시입니다. 옆으로 착 빼버립니다. 근데 어떡하냐? 단어는 아주 단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무엇임, 무엇 아님, 됨,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하면서도 왜가 없습니다. 네. 예, 그게 찌라시의 가장 특징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 김한 기자님 정무적으로 보면 혹시 지금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을 예정하고 준비하는 수많은 국힘 주자들이 있는데 예선전에서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혹시 2명 기각 1명 각하 이러는 것이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보내는 어떤 오세훈 시장의 구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나?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제 뭐 많은 평론가들이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던데 오세훈 시장의말로 지금 빨리 대선 시작하기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로 수사를 못 잡고 오세훈 홍준표를 터는 걸로 이 수사를 끝내자라고 하면 검찰이 제일 큰 물고기가 오세훈이에요. 지금 그 명태균 월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큰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한 30일 정도 후에 본인이 후보를 확정되고 야 내가 주요한 대선 후보인데 나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지. 이거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지 하는 거가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떠나서. 네. 빙고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하냐를 제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당에서 경선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내 힘이 필요하겠죠. 아까 전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사나 어떤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보면은 각 당에서 뽑혀가지고 후보 등록을 탁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실은 모든 건 스탑입니다. 왜냐? 만약 그걸 했는데 그걸 끄잡아 내리면은 그 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당의 다음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사와 사법하는 사람들이 하나 상도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수사와 사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내는 게 우리 김 기자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빨리 누구 하나 탁 날아가 버리고 자기 선거가 되면 좋겠다는데 그 내심을 감추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내심을 감추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떠한 그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거보다는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 뭐 헌재를 깨부수자 처부수사 해갖고 난 그 사람 도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뭔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잖게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극우의 표 중에서 일부는 내가 쭈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전략 단위를 고민한 사람들은 그래도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제일 낫지 어쨌든 이미지로 놓고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만났던 사람도 김문수로 선거를 어떻게 해?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그게 기본 디폴트값 자기 이미지고 네. 여기에 플러스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룰로 하면 무조건 김문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선룰에서 본인이 말하자면 내가 당내 경선에서만 살려만 주면 내가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후보인데 네. 그러려면 근데 가장 지금 걸림돌 뭡니까? 자기가 이제 명태균을 네.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동시에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뭐 김문수 다 포함하여 또 오늘 뭐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이준석 대표 저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가 바라보는 입이 있죠. 바로 명태균, 네. 명태균 월드. 지금 저희가 뜨겁게 달리다 보니까 1시간 14분이나 지났는데 됐어요. 아직 16,000명, 17,000명 이상이 계속 뜨겁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그러면 명태균 월드에 대해서 선물 하나 드리고 가야죠. 좋습니다. 명태균 네, 세 번째 만나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아마- 감옥에서 뭐 대선판을 그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접견을 3번 했어요. 이제 접견을, 변호인 네. 접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총 10시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재선판을 10시간 넘게 1대1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오. 3번을 갔으니까요. 네. 네, 3번을 해서 총 이렇게 아, 세 나눠서 번 합쳐서요? 네, 식사 하고 시간 계세요. 되면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에 헤어져요? 끝나. 그러니까 제가 보통 1시쯤에 가서 그렇죠. 5시에서 전략으로 6시에 가시는 끝내고 거예요.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노트북을 약간 옆으로 치우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비치네. 네. 오케이. 명태균이 만드는 그러니까 명태균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컨설턴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이 아주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봐야 정부 됩니다. 지금 세우고 있을 네. 텐데 오세훈 시장한테는 일단은 경고를 한번 내렸죠. 예. 시골의 잔치집은 아. 돼지를 돼지 잡는 날. 네. 잔칫날 시골에선 돼지를 아니죠, 잡는다. 그렇죠. 시골에선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네네. 그래서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도 잔칫날 돼지 잡을 거다. 엎데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벗기겠다. 네. 엎데기를 벗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판을 만들 때 이제 대선으로 나가는 이유는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던 거 사법 리스크를 더 줄이기 위한 자기의 살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면 자기는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거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을 때 누가 먼저 어떻게 날아갈 것이냐? 검찰이 한동훈이랑은 아직은 손이 잡혀 있다. 그럼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내기 위해서는 가장 막강한 자, 가장 그래도 겹치는 자가 누구냐? 오세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오세훈을 날릴 것이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진술을 했고 네, 증거도 차고 넘치지만 어느 정도 기소와 수사의 의지가 검찰에게 있다면 오세훈은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전제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이 내심 한동훈을 민다 이런 이제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파와 지금 윤석열 김건희파가 이제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파에게 여전히 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해관계는 내가 싫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같으면 합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생존이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럼 검찰 후보를 내야 되는데 윤석열을 다시 후보로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한동훈을 질문, 한동훈을 다시 질문. 그러니까 얘기가 그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낼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명태균의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등이나 뭐 주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리킹하고 뭐 그렇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판의 그 형성에 개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윤석열이 탈옥하기 전까지는 일흥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오세훈에 대해서 주변인에 대해서 대단히 속도가 빠르게 수사가 됐던 것 같고 심지어 한동훈의 힘을 실어주는 역학관계 속에서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본다면 금감원에서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비친 것 등도 그 당시에 명태균의 어떤 판대로 그려지는 것 같았는데 네. 일단 탈옥 사건 이후에는 다 올 수 없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복연이 김건희는 절대 이거 안 한다, 조사 안 한다, 아니다라고 배제해버렸고 오세훈에 대해서도 상당히 슬로우다운 되고 수사가 슬로우다운 된 와중에 오늘 오세훈이 저런 식으로 용산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거 보면 명태균 뜻대로 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태균 뜻대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명태균과 검찰. 네, 그러니까 그쵸. 이 아까도 얘기하셨 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가 있으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같이 굴러가는데, 네, 지금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던 용산이 물론 탈옥한 거죠.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다시 복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최대한 젖먹던 힘까지 모아서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앞으로는 민주당에 얹혀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이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직접 대화하면서. 명태균 씨는 솔직히 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뭐 그런 식의 회유를 당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회유를 한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회유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회유했다. 명태균이 아, 그래서 나를 민주당의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회유한 적 있나요? No. 공익제보자 사실 저는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에 그렇죠. 이제 대변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진실을 밝혀라.
무엇을 덕분에 밝힐 저도 거냐. 공익제보자가 당에서도 되고 권익위에서도 네,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익 제보를 하라고 간 거였는데 나는 꼭 공익 제보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명태균 씨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화가 나냐? 나와의 관계가 충분히 있는데도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나를 싸구려 정치 협작꾼으로 만들고 사기꾼으로 만들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컨설팅했던 많은 국힘의 이 부패의 문제들을 네. 까발기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공익제보자라도 될까? 라고 얘기했던 거지. 공익제보자 되겠다. 나 꼭 시켜주세요.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뭐 공익제보자로 지정도 안 됐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명태균은 뭐 민주당과 한 배를 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컨설팅을 해준 죄에서 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수사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얘기를 듣고 불법을 자행한 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김한정 씨가 뭐 여론조사 대납을 했던 것이 더 큰 죄지. 일단은 그 수주를 받아서 도급을 해서 일을 한 거가 더 큰 죄냐. 라는 취지인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나머지 정치인들은 떵떵거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되고 지금 아무도 감방에 안 가 있고 심지어 내란 죄를 지고도 나왔는데 나는 왜 아직도 감방에 있느냐. 몸도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굉장히 분노심을 느끼고 있는 거지 뭐 저희랑 손을 잡다 이건 아니고 이런 얘기는 했어요. 어찌됐건 나는 물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 신의는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지. 구해주러 네네. 가신 거죠? 일단은 들어주면서. 들어보러 간 거고요. 네. 저는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왜 컨설팅을 했냐?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길 바랬다 이거예요. 어. 네, 그렇다면 아니 그분의 논리라면 진실을 밝혀라. 뭐가 문제인지 말해달라. 그렇죠. 처음부터 네, 사실은 밝혔어야 그 얘기를 되는 거죠. 하러 간 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게 중앙지검으로 땡겨지고 나서는 모두의 보고서가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보고서도 있을 거고 네. 홍준표 보고서도 있을 거고 검찰이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도 있을 거냐? 명태균 씨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그렇죠.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대외양 조선 문제라든지 창원 산단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선거법 위반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에 대한 보고서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뭐냐면 오세훈부터 할까? 해도 오세훈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왜냐하면 네. 금전거래 내역이 다 드러났고 그렇죠.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가 인지였냐 지시였냐 무기였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기소장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홍준표도 언론에 보도된 건 많지 않지만 명태균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을 들면 이 부분도 명태균 씨의 진술 플러스 명태균 씨의 개인 이제 말하자면 PC라든지 이런 나온 증거물이 있겠죠. 대통령 수사 부부 당연히 있고 그게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이게 굉장히 불행한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사건이지만 결국엔 검찰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오세훈, 뭐 이준석, 김종인, 그다음에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선거판에 나오면 이건 상대 후보가 깝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검찰은 이 상황을 우리가 야 보고서는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일면적으로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가 개입이 되면 그 대선이라고 하는 가장 격렬한 정치적 장이 열리게 되면 사실 이건 검찰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게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부합했던 말이 명태균 특검법이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게 본인 이제 검사 출신의 본인으로서 이게 지금 어떻게 검찰에서 말하자면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오거나이징을 하고 할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 지금 일면들이 보고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놀란 지가 몇 개월 됐고. 근데 결국에 이 내용들이 지금쯤은 수사가 잘 됐니 안 됐니 오세훈부터 가니 홍준표부터 가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다 완결된 카테고리로 캐비넷에서 파일들이 있다고 봐야 된다.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대단히 사실 우리한테 이번 주가 중요하지만 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검찰의 존폐를 둘러싸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고비였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키면서 검찰은 한 번 망했고 네. 그리고 지금 풀려나온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도 아무 선거 전략을 지금 못 쓰고 팔이 묶여버린 네, 상태인데 맞습니다. 불복할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검찰도 어쩔 자기들이 걸 갈 모르고. 수 있는 마지막 레버리지를 놓쳤어요. 네, 네. 이번에 내일 부디 선고 기일이 잡혀서 이번 주에 기승전 선거 이번 주에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 의외로 네. 네.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이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명태균 월드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다수의 지금 거의 명 묻은 사람들은 아마 폭망각으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면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고 이렇게 지켜왔지만 경찰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앞에 이제 쭉 쌓여 있던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내일은 날짜 지정을 기일 지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꼭 될 것 같다. 이렇게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100%를 확신하여 맞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메이저 레가시 미디어도 없었고 그 어떤 여야에 깊숙이 있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담아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측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최소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